자, iProgram 1 과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Program 1에서는 한 학기 동안에 1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들이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나머지 12장 이후부터는 iProgram 2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수업은 1장과 2장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1장과 2장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암기를 하거나 그리고 또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과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어떻게 써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부분입니다. 1장 부분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과목 이외에 과학계산 프로그래밍이나 또는 컴퓨터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자,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하드웨어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립을 하거나 아니면은 메이커 제품을 구매를 하면은 따라오는 것이 되겠죠. 자,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뭘 하는 것이냐? 컴퓨터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서 그 컴퓨터가 제대로 된 액션을 취하거나 또는 계산된 결과를 만들어내게끔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랭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 배우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C++을 이용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C++에 있는 여러가지 문법적인 체계가 여러가지 복잡한데 이것들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된 명령어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따라서 국제 표준인 C++를 사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윈도우 버전이나 아니면은 뭐 애플 계열, 유닉스 계열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C++를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구조화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또 특히 중요한 것, 이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도 함께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컴퓨터라는 게 무엇이냐? 컴퓨터는 어떤 계산을 수행하는 일을 수행하는 어떤 장치다. 그리고 계산뿐만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결정까지 만들어내는 일들을 컴퓨터가 수행하게 되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라고 불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가 하드웨어, 자, 껍데기인 하드웨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다. 그리고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장차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한 아주 초보적인 단계인 C++의 문법적인 체계와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어떤 장치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키보드, 스크린, 마우스 이런 등등의 주변 장치들을 하드웨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자,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6개의 논리적인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력 장치. 자, 이것은 사용자에 의해서 어떤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이 뭐가 있냐면은 키보드, 마우스, 마이크로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입력 장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입력 장치에 의해서 받은 입력 데이터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계산되어지고 실행되어진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웃풋 장치로 넘겨지게 된다. 자, 아웃풋 장치는 쉬핑 섹션이라고 하고 있어요. 쉬핑 섹션. 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얻어지는 장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거기에는 모니터가 있을 거고, 프린터가 있을 거고, 네트워크 장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메모리 장치가 있습니다. 메모리 장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램 메모리가 대표적인 것이 메모리 유닛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메모리, 램 메모리,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속도가 빠른 반면에 이게 지속 가능한 시기가 짧다. 즉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끄게 되면은 램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가 사라진다. 이런 의미에서 비교적 낮은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램 메모리 같은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계산에 필요한 여러가지 데이터들을 잠시 보관하는 장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유닛이 따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계산 유닛.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CPU에 이런 ALU라는 유닛이 포함되어 있지만 옛날에 286 시절에서는 코프로세서라는 게 존재를 했습니다. 즉 계산에 필요한 프로세싱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따로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 CPU에 전부 다 함께 합쳐져서 CPU가 만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산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 이게 ALU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CPU라는 게 있어요. 자,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지휘자 역할을 하고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게 CPU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CPU는 컴퓨터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코디네이트하고 그리고 감독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차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하드디스크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램 메모리에 비해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드디스크에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가 꺼졌다고 하더라도 이 하드디스크에 있던 데이터들은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램 메모리에 비해 비교적 속도가 느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램 메모리에 비해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 이게 2차 저장 장치인 하드디스크에 해당됩니다. 자, 초기 컴퓨터, 아마도 386 시절, 386 이전 컴퓨터가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에서는 배치 프로세싱만 수행을 할 수 있다. 배치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도스 프롬프트 창에서 데이터가 처리되는, 그리고 멀티 프로세싱이 수행되지 않는, 한 번 실행을 하게 되면 최종 결과를 내는 이런 프로세싱을 배치 프로세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컴퓨터들은 이 배치 프로세싱을 수행을 했었다. 근데 최근에 만들어진 OS들은 멀티 프로세싱을 수행을 하고 중간중간 계산 결과를 사용자에게 던져주고 하는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C와 C++,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우는 C++에 대한,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랭귀지들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C++, 그리고 C++의 모태가 된 C의 역사는 아마도 BC, PL1, 그리고 B랭귀지라고 했던 언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거를 개발했던 사람은 리치라는 사람이 벨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C라는 랭귀지를 사용했었던 것은 유닉스에서 처음 적용이 되고 개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유닉스에 대해서 접해볼 기회가 많지는 않겠지만은 예전에 PC가 대중화되기 이전에는 그 워크스테이션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유닉스 계열에서 이 C 랭귀지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C 랭귀지는 국제 표준이 1990년도에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C 랭귀지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C 랭귀지에서 조금 확장된 것이 C++입니다. 아마도 모든 개념적인 거나 철학적인 것은 이 C에서 가져온 것이 C++입니다. 이것을 개발했던 사람은 80년대 초에 비안 스트럽스러라는 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 개발이 됐고, 현재 모든 랭귀지에 비해 C++이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은 C로부터 철학과 개념을 갖고 있지만 새로운 부분이 뭐냐면은 객체라는 개념을 스트럽스가
처음 도입을 했다. 그리고 객체라는 게 뭐냐? 나중에 수업이 진행되면서 차차 배우게 되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재활용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C++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좀 더 이해하기 좋다. 즉 프로그래머 또는 제3자 사람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수정하기 쉽고 그리고 변경하기 쉽다라는 부분이 C++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C에서 출발해서 C++,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C샵이라는 얘기를 또 들었을 겁니다. 또 자바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런 것들이 모두 객체지향 랭귀지고, 그 랭귀지들의 모태는 C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C++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시면은 자바나 C샵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C++ 프로그램. 자, 조각조각 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였다. 또 하나, C++은 여러분들이 아주 처음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코드들을 가져다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C++에 함께 들어가 있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들을 여러분들이 빈번하게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들은 국제 표준이기 때문에 유닉스 계열 또는 애플 계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열 여기에 모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학기 내에 어떻게 하면은 이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게 될 겁니다. 자, C++에 있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펑션들이 존재를 한다.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하는 것보다 이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들을 가져다가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좀 더 성능을 좋게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C++ 그리고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식성이 좋아진다. 여기서 이식성이라는 것은 윈도우 계열, MS 계열에서 프로그램을 해도 애플 계열로 바로 가져다가 쓸 수 있다. 즉 다른 곳으로 이식, 다른 플랫폼 또는 다른 OS로 이식할 수 있는 좋은 랭귀지가 C++ 그리고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해당됩니다. 자, C 그리고 C++ 이거 이외에 다른 랭귀지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포트란이 있습니다. 아마 포트란은 공학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도 일부 포트란으로 작성된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포트란이 갖고 있는 장점은 계산이 빠르다. 그리고 성능이 빠르다. 그 반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뭐 버튼을 만든다든지 마우스 컨트롤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볼이 있어요. 코볼. 자, 코볼은 하드웨어의 접근성이 우수한 랭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코볼에 대해서 앞으로 크게 접할 길은 없겠지만은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코볼을 아직까지도 필수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파스칼 있어요. 파스칼은 포트란이 갖고 있는 일부 장점, 즉 수학 계산이 빠르다라는 장점과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스칼은 C++가 나온 이후로 점차 쇠퇴해져서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랭귀지에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아다라는 랭귀지가 있어요. 자, 멀티타스킹, 즉 다중 작업을 하는데 좋은 랭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직이 있습니다. 베이직. 아마도 이 베이직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랭귀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베이직은 심볼로 구성되어 있고 사용자가 쉽게 읽고 이해하기
좋은 랭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이 쓰고 있고, 그렇지만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베이직을 더 이상 상업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이 베이직에 대한 수요는 점차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 랭귀지를 입문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베이직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를 다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NET 플랫폼,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NET 플랫폼, 인터넷 주로 인터넷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이 .NET 플랫폼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베이직은 MS, 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랭귀지 프로덕트입니다. 베이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더 이상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지 않겠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C++,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습용으로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이 비주얼 C++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비주얼 베이직과 비주얼 C++, 비주얼 샵, 이것은 MS 계열, 즉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입니다. 자, 객체라는 게 무엇이냐?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쉽게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 차차 3장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객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1장에서 알아야 될 것은 재활용성이 높은 컴포넌트들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객체 또는 클래스, 이걸 기반으로 최근에 여러가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MFC라는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모두 객체 기반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더라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들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우선 6단계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구동을 하는 과정이 6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즉 키보드를 통해서 C++ 문법적인 체계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부분, 이것은 비주얼 스튜디오에 있는 에디터 창을 쓰지 않고 울트라 에디터, 그리고 노트패드, 이런 것을 써서도 여러분들이 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전처리 과정은 외부에서 만든 라이브러리, 이것을 끼워 넣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게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컴파일하기 이전에 모두 완료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컴파일을 해야 됩니다. 이 컴파일이라는 게 뭐냐? 컴파일러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에디터에서 만들었던 코드들이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느냐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해줍니다. 즉 컴파일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제대로 수행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보다는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컴파일 단계가 끝나게 되면은 OBJ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건 기계어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 파일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컴파일러고, 이 컴파일러 역할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 파일을 묶어주고 그리고 외부에서 불려온 라이브러리들을 서로 실타래를 엮어주는 것처럼 얽어무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비빔밥을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 코드들, 한 개 이상의 오브젝트 코드들과 그리고 외부에서 가져온 코드들, 오브젝트 코드 또는 라이브러리 코드를 가져다가 얽어무려 갖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링크가 해당됩니다. 확장자는 exe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exe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링크를 거쳐서 exe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로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로드는 exe 파일을 끌어올려 갖고 램 메모리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로드라는 과정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램 메모리로 exe 파일을 끌어올렸다. 그 말의 뜻은 CPU가 이 램 메모리에 올려져 있는 exe 파일을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로드입니다. 로드. 자, 다음은 실행이 있습니다. 실행은 로드된 exe 파일, 이것을 CPU가 조작할 수 있게끔,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실행이라는 단계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CPU는 로드된 exe 파일을 갖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에서 원하는 목적에 따른 결과를 이 단계에서 만들어져서 사용자에게 던져주게 됩니다. 자, 이런 6개 단계를 거쳐서 프로그래밍이 운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드디스크에 텍스트 형태로 에디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집어넣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처리기 과정을 통해서 외부에서 불려올 대상들을 끼워 넣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단계가 넘어가면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 CPP 파일, 확장자가 CPP 파일, 요 놈을 가지고 컴파일을 수행을 하게 된다.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된다. 그리고 컴파일러를 수행하면은 만들어지는 게 OBJ 코드가 만들어진다. 이 OBJ 코드와 함께 앞에서 끼워넣기 했던 외부에서 갖고 온 라이브러리들을 링크를 한다. 비빔밥을 만드는 것처럼 얽어무린다.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은 exe 코드가 만들어진다. exe 코드가 만들어진다. 자, 여기까지가 프로그래머가 했던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것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자, 앞부분은 프로그래머가 하는 역할들이에요. 프로그래머가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또는 비주얼 C++ 환경에서 컴파일을 수행하고, 다음 단계는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를 실행하는 제3자 일반 유저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일반 유저들은 exe 코드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하드디스크에 쭉 로딩이 됩니다. 로딩이 돼서 필요한 것들은 램 메모리에 올려놓기도 하고요. 자, 램 메모리에 올려놓습니다. 램 메모리. 그 다음에 CPU는 그 램 메모리에 올려진 걸 가지고 조물딱조물딱해서 마지막에 최종 결과를 사용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프로그래머가 하는 역할, 아랫부분은 일반 사용자가 하는 행동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 앞에 있는 4단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가 있으면은 이것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램 메모리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시스템 관리자,
시스템 관리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누구냐?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OS에 있는 시스템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 관리자한테 필요한 메모리를 빌려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에서.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자는 OS에 있는 시스템 관리자는 자 하드디스크 또는 램 메모리를 자 살펴봐서 이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램 크기만큼 메모리 크기만큼 빌려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자 하드디스크 램 메모리에 있는 것을 해요. 자 여유가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일부 데이터를 이 프로그램에 빌려주게 됩니다. 빌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실행하는 역할도 OS에 있는 시스템 관리자가 모든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던 CPU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CPU가 하는 일. CPU가 하는 일. CPU가 하는 일들을 시스템 관리자라는 용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 제가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 시스템 관리자 또는 CPU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관리자한테 메모리를 빌려온다 또는 메모리를 반납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갖고 1장이 끝났는데 1장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input, output 명령어가 cin, cout 이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1장에서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에러가 있는데 이것은 2학기 때 오류 처리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강의 자료고 오늘은 1장에서 연결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이 비주얼 스튜디오 내에는 비주얼 C++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될 건데, 일부 유저 인터페이스가 제가 갖고 있는 환경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경이 일부 틀릴 수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몇 개 애드인 모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일부 한글 버전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의 대등소이하니까 잘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선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new 해서 프로젝트 파일. 자, 프로젝트 파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확인해야 될 것, 여러분들 비주얼 C++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비주얼 C++. 요게 클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Win32 API. 여러분들은 이번 학기 동안에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을 겁니다. 배치 프로세싱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배치 프로세싱을 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문법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배치 프로세싱부터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을 써봅시다. i1. 자,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름이 어디에 만들어져 있느냐? 자, D 드라이브에, 템프에, iPro의 실습, 요 폴더에 이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겠다. 그리고 컨솔 어플리케이션을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솔루션 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클릭하지 않도록 가세요. 아직 여러분들은 이 솔루션을 사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들어진 곳은 여기에 i1이라는 프로젝트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될 겁니다. 자, 볼까요? 자, OK 버튼을 눌렀습니다. OK 버튼 누르고 Next. 자, 여러분들은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겁니다. 반드시 요거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empty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세요. empty 프로젝트. 그 다음에 finish 하게 되면 이게 쫙 나타났습니다. 헤더 파일 들어가는 부분과 리소스 파일 들어가는 부분, 소스 코드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세 개의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졌던 부분, 프로젝트 연습에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젝트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네요. i1이라고. i1. 자, 들어가 보면은 프로젝트 파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 파일이 조금 전에 만든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특별히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소스 코드를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add new item 누르면은 요 창이 뜨게 되죠. 자, 코드에 C++, 여러분들 C++ 코드를 만들 거예요. 자, 이름은 챕터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보면은 iPro의 연습에 프로젝트 폴더, 그리고 여러분이 만든 CPP, 여러분들 CPP라고 여기 써도 또는 안 써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요게 떴네요. 자, 가볼까요? 자, 챕터 1이라는 CPP 파일이 만들어졌죠. 동일하게 만들어졌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일부 사람들 요 번호표가 안 보인다고 하는데, 이 번호표는 보이게 하려면 툴에 들어가서 옵션, 그리고 텍스트 에디터, 아마 텍스트 편집기라고 한글로 되어 있을지 모르겠네요. 텍스트 에디터, 텍스트 편집기, 그 다음에 C++, 그 제네랄 들어가면은 라이덤버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라 하게 되면은 제가 보는 화면과 같이 번호가 뜨게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계가 뭐라겠죠? 코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딩. 이제부터 코딩을 할 거예요. 코딩을 하기 전에 인티저 메인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 함수,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메인 함수는 한 개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두 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한 개가 있어야 됩니다. 즉, 프로그램 익스큐션 파일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자가, 시스템 관리자가 어디서부터 이 코드를 출발해야 될지 모릅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 관리자가 실행 파일을 수행을 할 때 어느 지점부터 출발을 하느냐 하는 것을 설정해 주는 게 이 메인 함수입니다. 자, 메인 함수는 오로지 한 개만 존재를 한다. 그리고 어느 프로그램이든 이 메인 함수는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존재를 합니다. 자, 코딩을 씁니다. 자, 코딩에서 조금 전에 배웠던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가장 대표적인 건 hello world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요 키워드를 2장에서 배울 거니까 그때 이 개념들이 뭔지는, 명령어들이 뭔지는 그때 가서 살펴보고, 우선 이렇게. 자, 끝났으니까 return 1. 리턴을 한다.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종료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티저를 반납하기 때문에, 정수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 1을 넣습니다. 그건 또 나중에 점차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cout이라는 명령어, endline이라는 명령어를 썼어요. 근데 이 명령어는 어디 있느냐?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있는 명령어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1차적으로 코딩을 했어요. 1단계, 2단계 프리프로세서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전처리라는 게 뭐냐? 다른 라이브러리 또는 C++ 라이브러리에 있는 명령어들을 가져왔을 때는 그것을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인 프리프로세서 단계입니다. 자, 전처리 시시하는 샵을 쓰고 include 포함을 한다. 뭘?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있는 iostream이라는 모듈을 가져온다. 또 하나, iostream이라는 모듈을 가져왔는데 네임스페이스를 정해야 됩니다.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name standard using
네임 스페이스 std 스탠다드 C++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명령어, 이 명령어에는 cout과 end of line 이 명령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다 쓰겠다 라는 뜻입니다. 자, 코딩을 했어요. 1단계 코딩을 했고, 두 번째 단계 코드에 들어가 있는 명령어도 외부에서 가져온 명령어,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전처리기 지시사를 통해서 포함을 시켰다.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컴파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컴파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걸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컴파일이라는 거 수행하면은 실행이 됩니다. 자, 볼까요? 디버그에 오브젝트 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컴파일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이 오브젝트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음 네 번째 단계, 링크하고 execution 파일을 만드는 것. 이것은 뭐라는 거냐? 빌드에서 합니다. 솔루션 빌드. 그러면 이 아래 창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뜹니다. 여러분이 컴파일 하다가 오류가 발생된 것들은 여기에 전부 다 무슨 오류가 나왔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게 될 거예요. 근데 현재는 아무 이상 없고 정상적으로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에러가 없고 워닝도 없다.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가서 볼까요? 여기 있네요.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실행 파일을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거를 어떻게 돌리느냐? 여러분들 배치 프로세싱 콘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뭐가 나왔다 들어갔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 즉 헬로우 월드라는 것을 출력하고 바로 끝났기 때문에 종료가 된 겁니다. 자, 종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커맨드 창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보면은 어디 있나? 템 있었죠? cd 자, 여기 보면은 i1 있죠? 들어가서 여기 있습니다. 실행 파일 있죠? i1 c 헬로 월드 조금 전에 입력했던 헬로 월드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그래밍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별도로 단축키를 한번 알아봅시다. 단축키 컨트롤 F5 하면은 컴파일이 수행이 됩니다. 컨트롤 F5가 아니라 뭐가 있나요? 컴파일, 전체 컴파일하는 전체 컴파일은 컴파일하고 빌드까지 하는 것, 로드 빌드까지 하는 것, 링크, 빌드 이것을 함께 수행하는 것을 컨트롤 F5로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되죠. 굳이 이렇게 도스 프롬프트 장을 뜨지 않고 컨트롤 F5 하면은 컴파일하고 링크까지 그리고 실행까지 한 번에 수행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이론적인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배웠던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루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챕터 1장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